안녕하세요. 주은수입니다. 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 구속 기소가 되는 매우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고 또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혼란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 집회 참석했던 저의 경험을 좀 나눠보자면 보통은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바로 집회 진행을 하는데요. 그날은 안국역에서 집결해서 광화문 광장까지 평화적으로 도보행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구속에 대해서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참을 저희가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그날 이제 그 도보행진을 하면서 느꼈던 건요. 거리에서 만나는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응원과 호응을 해주셨다는 거. 심지어 지나가던 차량이 잠깐 신호에 멈춰 있을 때는 태극기를 꺼내서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기도 했고요. 또 지나가시다가 만나는 시민분들께서도 뭐 손을 흔들어 주신다거나 함께 뭔가 정말 그렇게 구호를 외쳐주신다거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여기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지나가는 어떤 이런 저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우파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가 제가 굉장히 그날 고무적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건 사실 그 전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판결에 어떤 이제 그날 늦게까지 현장을 지키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그날 사실은 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폭동이다. 근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날 하루 종일 굉장히 평화적으로 집회 진행이 됐었고요. 소수의 인원이 남아서 그리고 전체 인원이 사실은 그 다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폭동으로 몰아가서 이제 이 우파 진영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광화문 광장에 제가 봤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파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이 계엄령이 아니라 정말 계몽령이 되어서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이 보통의 사람들을 정말 깨우고 있다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좌파 진영에서 이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뭔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거 하나를 제가 확인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할 때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무리수를 둘 때마다 그게 똥볼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홈런 중에 홈런을 쳤습니다. 바로 전한기 선생님께서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기들이 나서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이상한 상황이에요.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어떤 의문, 이 의혹을 일으킨 그런 원인은 선관위에 있다.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라는 메시지를 내신 건데 민주당이 나서서 이 선관위의 입장을 자기들이 대신해서 고발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하고 누가 봐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전한기 선생님께서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전한기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전한기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30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바른 말씀을 많이 하는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이 시대 어른 중에 어른인데 그런 양심적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드러내시면서 나는 한쪽 편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중립적인 목소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오히려 중도에 있던 분들께서 굉장히 팩트 기반으로 설득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당이 쳤던 홈런 중에 최고의 홈런이 아닌가?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당이 키맨을 발굴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나를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사를 할 것도 없는 게 광화문 현장 나가서 제가 직접 만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현직 민주당 전직 민주당 당원분들이 현재 민주당이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상식과 어떤 법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정말 몰라서 이런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알지만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이런
조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올렸던 전 민주당 권리당원 강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영상에 여전히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나도 민주당 당원이었다, 나도 전라도 사람이다 등등등 다양한 사연을 올리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가장 좀 뭐라고 할까, 가장 좀 기억나는 그런 탈당 사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탈당 사유 이재명. 물론 제가 이 발언은 절대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무리수를 두고 법과 상식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구속 결정이 되었고, 사실 이 구속 기소 자체도 이 법원에 여기에 대해서 2번이나 기각을 했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다시 법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들로서는 지금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이전에 하던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전투력을 높여서 현장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고,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는지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혼란을 느낀다거나 당황스러워 한다거나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우리가 뭐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 저희는 지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큰 리스크를 지고 가장 크게 잃을 게 많은 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우리는 대통령만큼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광장에 나가봤자 그까짓 거 꼴랑 우리 시간 쓰는 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선택이 틀렸을 때 누군가한테 우리가 비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전학의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나서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뭐 김문수 장관, 이제 그런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김문수 장관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가뿐하게 누르시고,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숫자가 높아지니까 국힘의원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국힘에 대한 지지율이 마치 자기들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국힘의 어떤 이름을 달고 차기 대선에 나가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이 어떤 환상 너무 망상을 갖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유승민 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가 무슨 출마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정말 이 환상 너무 망상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리고 한동훈 마찬가지예요. 마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정말 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을 착각해서 내가 나가면 국힘의 지지율을 다 먹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지금 국힘 지지율을 올린 건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고요.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설에 지금 이번에 뭐 시장이라든지 인사 나갔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들어오는 국힘 의원들 진짜 많은데요. 똑같이 생각해요. 어디 가서 뭐하고 있다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뭔가 이 국힘의 지지율을 얻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실 굉장히 비겁하고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태도인 거죠. 국민들이 비겁하고 배신자의 기회주의자들한테 표를 몰아줄 생각은 절대 없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국의 이 지지율은 절대 본인들 게 아니니까 그런 좀 황당한 그런 망상 같은 환상 너무 망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만약에 다음 어떤 그 선거 때 본인 지역구 배지라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뛰어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본인이 다음에도 달고 싶은 그 국힘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지금 그나마 본인 배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신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로 일부 군인들이 파견이 되었고, 그리고 선관위에 또 더 많은 인원이 파견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대법원의 부정선거를 은폐한 것에 대한 의혹, 여기에 대한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Stop the Steal이라는 제목의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이라는 책이 드디어 출간이 1월 30일 날 지금 이제 나올 예정이고 예약 판매 중이고요.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이 예약 판매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지시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한테 이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정말 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이 죄를 정말 뒤집어 쓰게 될 경우, 최악의 경우인 거죠. 대통령께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실 때 분명히 최악의 수까지 저는 다 생각을 끝점까지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하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처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되게 엄중했고,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메시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관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답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책의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높여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책이 지금 정치 분야의 책이거든요. 이 책이 정치 분야의 책인데 정치 사회 분야의 책이 그렇게 교보문고에서 탑 순위에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책이 176위 정도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정치 사회 분야 오늘 1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화력을 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10권을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제 혼자 보려고 했으면 10권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책이 교보문고에서 뭔가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메시지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혹을 풀어야 된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셨고,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데 제대로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떤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절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과거에 있었다고 하면 확실하게 뿌리를 뽑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일단 나부터 읽고 주변에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숫자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국힘에 대한 지지율, 이런 지지율 같은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건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걸 원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책을 저희가 구매해서 교보문고 전체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1위까지 올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 관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10권 구매를 했고요. 가능하면 많이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제 커뮤니티에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다고 이제 인증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직 내가 만약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가서 어떻게든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그런 메이저 매체,
JTBC, MBC 같은 매체에서는 지금 좌파 쪽에서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좌파 쪽에서 집회하는 현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좌파 진영에서 집회하는 현장을 봤거든요. 사실 이 좌파 측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깊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신념을 가지고 뛰어나온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뭔가 그때 당시에 분위기에 선동당해서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언제 대거 사라졌냐 하면은 그 천조국 파랭이님께서 CIA에다가 이제 아이유, 그때 아이유가 사람들한테 선결제해서 뭔가 이런 자기 딴에는 뭔가 그거를 뭐 좋은 일이라고 했겠죠. 근데 굉장히 사실은 멍청한 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CIA에 신고한다. 실제로 그리고 정말 많은 신고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제가 쇼츠 영상에 올려놨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보다 깃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라면 왜 그 집회 현장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없는 거죠? 뭐 온갖 무지개 빛깔 국기부터 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깃발들만이 휘날리고 있을 뿐이고, 사람보다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보다 깃발이 더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나와서 집회 참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반면 광화문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설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설 연휴만큼은 댁에서 편하게 보내시고 이후에 어떤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 설 연휴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사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이런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함께 지키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사실은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줄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더 단단하게 단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적법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들이 25만 원 정도를 던져주면 아무 생각 없이 25만 원, 그것도 돈도 아니고 상품권이죠. 상품권 25만 원을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팔아치우는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이제 이렇게 좀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라운드C에서 김성원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명료해졌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리스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법과 양심과 원칙과 정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욕을 가장 안 먹을 수 있는, 가장 내가 욕 먹지 않고 가장 내가 리스크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상황을 다시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하거나 너무 크게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위기는 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더 단단하게 단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워주시는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절대 지치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더 단단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우리 정말 우리의 어떤 선배,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피땀 눈물 목숨 걸고 지켜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